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안보동맹이라는 벽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026년 7월 6일 캐나다 정부는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를 이번 사업의 사실상 최종 승자, 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힘을 합친 대한민국 연합팀은 예비 공급자, 쉽게 말해 대기 순번으로 밀려났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협상력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계약 총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는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계약 규모만 20조 원, 여기에 30년간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사업 규모가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기술력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독일의 E1ECD 잠수함은 아직 실전 배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실상 서류 위의 잠수함입니다. 반면 한화오션이 내세운 장보고 3배치2는 이미 우리 해군에서 실전 운용 중인 검증된 잠수함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스스로도 두 업체의 성능이 대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증도 안 된 제품이 선택된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나토 회원국끼리 같은 장비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조기 인도 계획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기술력보다 동맹 관계와 외교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점을 보시죠. 캐나다 정부는 TKAMS와의 협상이 예기치 못한 사유로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과 곧바로 협상을 시작할 권리를 갖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을 언제든 대체 카드로 꺼내 쓸 수 있는 대안으로 묶어두면서 독일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이미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상태였는데 캐나다에서마저 결론이 늦어지며 다른 수주 기회를 저울질할 시간과 협상력을 함께 소모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절차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사업에서 대형 국방 조달에 관행적으로 쓰이는 정식 제안 요청서, 즉 가격과 기술 조건을 법적으로 못 박는 문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사항만 대략적으로 담은 약식 문서로 절차를 대체했습니다. 이 방식을 두고 캐나다 현지에서도 실제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산업협력 정책을 오랫동안 맡았던 전직 고위 공무원은 계약 조건을 계약서로 강제할 정식 문서 없이 우선 협상 대상부터 정해버리면 정부가 협상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군수 조달을 담당했던 또 다른 전직 고위 공무원 역시 이런 식으로 경쟁을 건너뛰면 절차가 빨라진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국방 조달 담당 기관은 이 절차가 정식 문서와 유사한 기능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 부분은 캐나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구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캐나다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동맹인 나토는 이제 성능보다 회원국끼리 같은 장비를 함께 쓰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조달 기준을 바꾸고 있고 이 흐름 속에서 나토에 속하지 않은 한국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큰 그림 아래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생산 물량을 조정해서 2034년까지 첫 4척을 조기 인도하겠다는 카드까지 얹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팔려 한 반면 TKMS는 나토 동맹 자체를 판 셈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기업은 팀 코리아를 꾸려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2023년부터 캐나다 현지에 지부를 두고 CAE, 밥콕 캐나다, 블랙베리, L3 해리스 등 캐나다 방산 기술 기업 20여 곳과 협력 약속을 맺으며 3년 가까이 공을 들여왔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수소 기술을 앞세운 이른바 프로젝트 비버 3조 4,2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액화수소 생산시설을 온타리오주의 수소차 공장을 짓고 9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캐나다 현지 자동차 부품협회,
철강 업체와도 손잡고 K9 자주포와 장갑차용 부품 공급 협력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화그룹 경영진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막판까지 수주 지원에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수소 트럭 투자 계획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무산되면서 함께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곧바로 주계도 반영됐습니다. 발표 당일 한화오션 주가는 22% 넘게 급락했고 한화시스템도 17% 넘게 떨어지는 등 그룹 방산 계열사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한화오션이 이 사업을 따냈다면 2032년부터 2043년까지 매년 5천억 원, 2044년 이후에도 유지보수만으로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들은 수주 불발 이후 한화오션에 대해 예상하는 적정 주가를 10에서 20%가량 낮춰 잡았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투자 추천 자체는 대부분 사도 좋다는 쪽으로 유지했는데 그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줄줄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방산 종사자와 국내 협력 중소기업들이 기대했던 일감과 미래 먹거리도 함께 불확실해졌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호주의 대형 잠수함 사업에서도 처음엔 일본 잠수함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산 수출 경험이 거의 없어 금융지원 계획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프랑스에 사업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 계약마저 5년 뒤인 2021년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새로운 안보 동맹을 맺으면서 파기됐습니다. 기술력으로 경쟁을 시작했다가 결국 동맹의 논리로 판이 뒤집히는 패턴이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도 비슷하게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캐나다 학계에서는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와 손잡을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과 나토를 택했을 뿐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저버린 신호는 아니라는 반박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미국 CNBC는 한화오션 주가 급락 소식을 중국 신화통신은 최근 냉각된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이번 선택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이 대형 방산 수주전에서 반복해서 밀리는 패턴을 짚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도 대응 전략을 찾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명분에 기대는 대신 스스로의 기술 격차와 실전 운용 실적을 꾸준히 쌓아온 기업들이 다음 기회를 잡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공교롭게도 캐나다 발표와 비슷한 시기, 한화오션은 국내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군함 건조 시장에서는 오히려 입지를 넓혔습니다. 여기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 해군 유지보수 사업에도 발을 들였고 우주방산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나토 밖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약 6조 원, 그리스 약 4조 원 규모를 비롯해 필리핀, 모로코, 이집트, 페루, 칠레 등에서도 잠수함 도입 사업이 예정돼 있어 캐나다 최종 결선까지 올라간 이번 경험이 다음 수주전에서 오히려 신뢰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주 실패로만 볼 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이 실력 중심에서 동맹 관계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산 관련 산업이나 기업을 볼 때는 기술력과 재무제표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동맹 관계에 속해 있는지, 안보 동맹 변수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국제 안보 지형을 뚫고 나갈 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경제 통찰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